내란범 윤석열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최장 180일까지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라 아무리 늦어도 그 이전에 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내년 2월 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헌 문란의 폭동으로 이번 내란 사태를 규정한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유는 윤석열 사유에 비해 3발에 피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오전 10시 검찰에서 불렀는데 안 갔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회피한 것입니다. 하긴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초유의 일이지요. 이미 내란죄 공범인 김용현이 구속 수감된 상황이라 내란죄 주범인 윤석열이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요구를 계속 뭉개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수사기관을 쇼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네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 윤석열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을 밝혀라. 탄핵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배신자를 삭출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를 두고 민주공당이 맞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그만둔 것까지 포함해 한 해에 2번이나 당대표직을 그만두는 셈입니다. 한동훈은 사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만두라는 김민전 최고위원의 요구에 내가 계엄을 선포했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인 진종호, 장동혁까지 사퇴한 뒤라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기도 전인데 정치권은 대선 경선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이 기각 또는 각하 판단을 받고 컴백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여야 안에 모두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모양은 구겨졌지만 한동훈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 주자로 꼽힙니다. 야권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일강 체제라 이재명 대항마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 야당뿐입니까? 여야 통틀어 그야말로 일극 체제인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며 몸을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에게도 쏠립니다. 내일 양곡관리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것마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만약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정한 국정수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끝내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권한대행은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 외교권과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원점에 대한 타격으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국내에서는 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유엔사를 패싱한 것으로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를 한 것인가 혼란스럽습니다.